자, 녹음을 좀 하고요. 음, 일단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들어오셨는데 두 분은 오고 계시겠죠? 오고 계시는데 일단은 출석은 끝나고 넘기니까 좀 늦게 오시면 오시는 대로 이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자. 음, 다른 거는 이슈는 없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봅시다. 오늘 일단 다 들어오시면은 원래 이제 내기로 한 게 브레인스토밍을 조금 예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뭐 모양 자체가 예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운데 주제가 뭐 이렇게 퍼지다가 뭐 소주제가 또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미면은 자기께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수업 전에 받은 거는 가연 씨 거는 받았고요. 나머지 분들은 특별히 주지는 않으셨어요. 아마 이 수업 시간 안에 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좀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얘기할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을 가지고 지도 교수님이랑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는 지도 교수님이 브레인스토밍을 뭐 확장하라고 했다든지 뭐 주제를 결정했다든지 제목 수준에서 왁구를 짰다든지 이런 요런 이제 피드백을 좀 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을 조금 이제 완성하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나면은 약 30분 정도 지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후반부 1시간 하고 조금 더 넘게는 이제 이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논문 쓰기 워크북의 3장 구성을 좀 볼 겁니다. 3부 논문 쓰기 연습 구성을 이제 볼 건데 그 구성 중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목표는 애초에 중간고사까지 이제 서론의 어떤 그 뼈대 같은 거를 좀 완성하는 걸로 지금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책에서의 1장, 2장, 3장, 4장 중에서 2, 3, 4장을 앞으로 이제 어, 그 다음 여기 5주차죠 지금 맞나? 5주차죠. 그래서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그러니까 7주차까지 그거를 이제 점검을 하고 나서 8주차의 중간고사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서론에 어느 정도 형태가 갖춰진, 그 내용물이 좀 부실하더라도 형태가 갖춰지거나 본인의 주제나 본인의 그 목차들이 좀 결정된 그런 형태의 서론을 쓰고 그리고 이제 목차, 맨 앞에 목차, 그다음에 제목,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봤던 이석주 교수님 그 페이퍼처럼 그 되게 가상의 어떤 앱스트랙트 수준의 내용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앞에 목차가 좀 있고, 가상의 제목이 있었고, 그랬었죠? 거기서는 약간 앱스트랙트를 이제 썼죠,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앱스트랙트를 뭐 쓸 수도 있는데, 앱스트랙트를 쓰면 거의 이제 후반부들이 다 결정이 된 와중에 써야 되는 거라서 지금 이제 쓰는 앱스트랙트는 약간 미래형이 되는 심정이죠. 이렇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됐다라고 일단 쓰자. 이렇게 되는 약간. 그런 형태도 실제로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4월 5일이 음양학회 그 춘계 학술대회 마감인데, 실험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당연히 예측되지만 앱스트랙트에다가 예측된다라든지 이렇게 그 미래형을 쓸 수는 없어요. 했다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했다라고 해서 보내고 사실 그 했다라고 짜맞출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일이 잘 안 돼서 진짜로 그 결과가 안 나오면 그냥 이제 나중에 추가로 안 내면 되는 거고 결과가 이제 비교적 잘 나왔는데 약간 고찰할 부분이 있다거나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이제 수정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들을 하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입니다. 음향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을 내든 이런 그 우리 프로젝트 보고서 및 논문을 쓰든 간에 어쨌든 했다라는 과거형으로 사실은 쓰는 건데 지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7주차까지 저랑 이제 워크숍 일을 이제 하시고 8주차에는 서론까지 정도 어느 정도 된 그 재료를 이제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브레인스토밍은 브레인스토밍대로 제가 저장을 할 거고 8주에 받은 서론은 서론대로 이제 저장을 한 이후에 여러분 지도 교수님한테 제가 이제 포워드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제 흐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신호 처리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또 조금 해라고 이제 문 교수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신호 처리라든가 뭐 제가 했던 그런 옛날 페이퍼들이나 조금 뭐 랜덤하게 걸리긴 했지만 뭐 오늘 뭐
그 대학교 학보사에서 뭐 관련된 어떤 관련된 논문으로 질문할 교수들이 이제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 돼서 뭐 저한테까지 이제 왔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살짝 보고 나서 답변을 했던 얘기 같은 것도 사실은 논문 리뷰하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섞어서 얘기를 하면은 5, 6, 7, 8 이렇게 네 주가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문건창 교수님 스타일로 또 뒤에를 배우게 되겠죠. 제가 8주, 교수님이 7주 하실지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7주까지 한 다음에 뭐 결정을 좀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렸어요. 이 그 향후 뒤에 한 3주 또는 4주 정도 되는 흐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브레인스토밍 겸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조금 진도를 빼시고 지도 교수님하고 어떤 상담을 좀 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 분이 지금 일단 안 오시긴 했네요. 김현우 씨가 안 보이죠? 현우 씨한테 단톡방에다 좀 남기겠습니다. 강의 시작했습니다. 자, 뭐 그냥 전체 단톡으로 남겼으니까 일단 뭐 들어오신 분들은 상관없고요. 일단 계신 분들부터 일단 진도를 좀 나갈게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랑 얘기를 했던 뭐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지도 교수님이 아닌 별개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상관없고요. 어,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했는데 뭐 이렇게 수정해보고 저렇게 수정해보고 해서 현행 이런 게 나왔고 뭐 제목이 나왔을 수도 있고 목차 비슷한 게 나왔을 수도 있고 목차 비슷한 것까지는 안 나왔어도 방향성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일단 브레인스토밍 여기까지 했습니다라고 이제 저한테 그 단톡방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할 거리가 있으면 여러분들 대화한 이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단톡방을 쭉 보니까 가연 씨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가연 씨, 주영 씨, 종윤 씨, 건희 씨 순서로 일단 진행을 할게요. 가연 씨는 어디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셨고, 뭐 브레인스토밍을 혼자 내셨으니까 제가 이제 보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디까지 됐고, 뭐 이 수업에서 이용한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되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우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비디오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방향을 잡았는데요. 이제 여기에는 뭐 학교나 연수원이나 방송국 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어, IP를 도입하기 전과 후를 정리하고 그리고 IP로 바뀌면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장소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이나 기술 같은 거를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브레인스토밍의 이야기를 조금 하신 것 같아요. 브레인스토밍에 있는 키워드들이 이제 이야기 중에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지금 키워드는 뭐 저만 보고 있으니까 일단 다른 분들은 조금, 뭐지? 뭐 이렇게는 하실 수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나서 지도 교수님이랑 얘기했나요? 아니면 그 전에 얘기했나요? 그 전에예요. 전에 해서 이제 교수님이랑 소위 말해서 그 그림은 안 그렸지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네. 어떤 주제로 할지라든지 뭐, 아, 우선 주제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보냈었는데요. 네, 근데 교수님이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냥 통합적으로 가자고 하셔서 네. 여러 가지 사례들로 구축한 영상 네트워크 설계가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기반으로 이제 하시게 된 거죠? 네. 그 프로젝트가 한 세 개 정도 있으셨나 봐요. 아, 납품을 이제 회사에서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려고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결과가 있고 뭐 결과가 있을 예정이든 결과가 있든 간에 그 결과를 좀 모아가지고 이 브레인스토밍을 하신 거예요? 우선 교수님이랑 여러 가지 얘기해 보다가 우선 제목을 먼저 정하라고 하셔서 내가 어떤 제목을 쓸 수 있는지 정리를 했고요. 네. 제목을 정했으니 그거를 이제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목이 그래, 빅보고 IP 영상 시스템 설계가 제목이 되었나요? 그거랑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이제 나중에 했는데, 그래서 그 중심이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음. 이제 결국은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시게 되겠지만, 요거를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지금 조금 더 정리가 돼서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제가 지금 보고는 있는데, 색깔도 예쁘고 이제 다 좋은데, 어, 키워드를 뽑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사이드들이 되게 많아요. 이를테면 해상도에 숫자들이 많다거나, 그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좀 더 뭐가 있나요? 이를테면 대역폭이 되게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 그 대역폭 하나하나당 되게 의미가 있는 무슨 차이가 있다거나. 아, 그게 아무래도 이제 SD, HD, FHD까지는 구축하기가 쉬운데, 이제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 K까지 아직 구현하기는 쉽지가 않아가지고, 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해상도의 그 용어와 숫자가 다 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는 그냥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과정보다는 해상도에 이런 게 있지라고 그냥 쭉 쓰신 거잖아요. 아,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건 브레인스토밍은 아니고, 그러니까 해상도 안엔 이런 게 있지라는 거죠. 그쵸? 예. 네, 예. 그 대역폭도 지금 뭐 이런 게 있지 이거죠. 지금 이제 쓰신 거는. 네, 예. 그거는 이제 어, 브레인스토밍 중에 뭐 하나라고 뭐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장점의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단점의 브레인스토밍을 했을 때 걔네가 서로 되게 상보적인 것도 있잖아요. 장점이자 단점 같은 거. 네, 그럼 걔네가 사실 장점과 단점이 연결이 되는 거지. 장점은 한 가지, 단점은 한 가지일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근데 그래야 사실은 좀 풍부한 상황에서 아이템을 뽑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제, 같은 교수님이랑 저기 주제를 뽑았다고 하니까, 주제가 잘 결정됐으니까는 상관은 없지만, 내용을 채울 때 있어서도 지금 이 브레인스토밍이 아예 안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네. 이 브레인스토밍을 사실은 이용해서 컨텐츠의 목차를 지금 채우셔야 되는데, 이거를 봐서 지금 목차를 채우려면 어떤 순서로 이게 목차가 좀 돼야 될까요? 우선 IP, 영상 IP가 발전하게 된 이유, 제가 화면 그리고 공유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다 너무 안 보니까 이거 공유하고, 네, 말씀하세요. IP가 사용되게 된 이유를 먼저 서론에 써야 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기술을 소개하는 것도 서론에 쓰고, 이제 본론에는 아무래도 프로젝트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그리고 도입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중심적으로 기술을 할 예정입니다. 음, 아직,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서론 부분에 있는 건 여기 장점, 단점 얘기들이 서론에 있을 것 같고요. 네, 해상도 대역폭은 뭐 불옥쯤에 나가야 되는 뭐 수준이거나 정의적으로 이제 처리하면 그만인 거고. 네,
전송 매체의 이 가지도 그냥 전송 매체의 종류를 나열하신 거라 뭔가 접목할 거는 조금 없고, 그다음에 사례는 결국 이제 어떤 데서 시공을 하는 거를 쓰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요 사례가 조금 그 세 가지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저거는 어떤 소제목의 목차거나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같은 형태로 등장하게는 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프로토콜도 결국 비디오 오버 IP를 쓰면은 어떤 프로토콜을 쓸지 이 중에서 이제 골라서 믹스 앤 매치를 하게 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얘기를 듣고 이거를 보면 아, 뭐 이렇게 쓰겠구나라는 흐름은 이제 보이는데, 막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론을 장점과 단점으로 채우고 나서는 지금 여기에 약간 채울 게 조금, 이거면 충분해요? 이 키워드면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아직 정확하게 텍스트를 써보지가 않아서 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이유는 그 텍스트를 쓰게 도움이 되는 자료 조사를, 논문 조사를 하긴 했지만 얘네들이 여기에 그림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그 키워드 같은 거는. 논문 조사를 몇십 개 정도 해보셨죠, 지금 벌써? 어, 영상 IP 쪽으로만 찾고 있는데, 네, 국내에는 몇 개 없고, 해외 쪽을 좀 더 찾아보고 있긴 한데, 네. 해외 쪽을 아직 많이 못 찾아봤습니다. 이제 찾아보면 그 논문마다 키워드들이 있거나 제목에서 나오는 너무나 아우라 같은 키워드들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러겠죠, 아무래도.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논문을 하나하나 읽었을 때는 잘 안 보이던 게 이제 여기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다 보면 아, 얘랑 뭔가 연결이 되지 않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한눈에 보이는 머릿속 맵을 이제 그려보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중에 이제 왼쪽 편에 있는 친구들은 굳이 맵을 안 해도 이제 약간 그냥 팩트 정도로 이제 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살짝 그냥 대역폭 동그라미 또는 해상도 전송 매체 정도만 남는 거지, 숫자나 디테일 이름은 사실 빠지게 되고요. 뭐 프로토콜 이렇게 남을 확률도 있겠죠. 근데 사례들은 본인이 이제 사례를 다 쓰신다고 하니까 얘네들은 어쨌든 조금 살아남을 확률이 있고, 그래서 조금 뭐랄까 그 조금 더 확장이 필요한 브레인스토밍이다. 현재 그러니까 이 브레인스토밍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되게 제한적인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조금 살을 찌우셔가지고 어, 조금 더 채워서 브레인스토밍이 아, 이 무슨 논문을 쓰려고 하는지는 알겠고, 근데 사실은 아직도 굉장히 많은 방향이 있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만큼 정도 내가 밑밥을 가지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의 브레인스토밍이 제일 좋기는 해요. 그냥 주제를 정해서 앞으로 똑바로 간다고 해도 거기다 채우는 내용을 쓰기에는 여기 조금 이제 양이 조금 적다. 그렇게 평가는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뭐 질문이나 뭐 관련해서 뭐 물어보실 거는 없나요? 어, 그러면 제가 상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 네? 어떤 게? 브레인스토밍이 네. 제가 뭔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라고 이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여기다가 키워드를 뽑을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은 이제 이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요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송 매체 검색, 사례 검색, 프로토콜 검색, 장점, 그러니까 비디오 오버 IP 장점, 비디오 오버 IP 단점, 뭐 이렇게 검색을 하겠죠. 비디오 오버 IP 대역폭, 뭐 이렇게 검색을 하겠죠. 네, 4320, 2160은 검색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렇죠? 네, 또 이더넷 IP 이렇게 치면은 너무 브로드하게 나오거나 그냥 정의만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단테 AV를 치면 뭐 비디오 오버 IP 단테를 쓰니까 은근히 여기서 갑자기 키워드가 좀 생산이 돼가지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템들이 찾아질 수 있잖아요. 음, 그럼 요 단테에서 가지가 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단테랑 BNC가 붙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합시다.
뭐 그렇게 붙으면 갑자기 확장이 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가지는 중심을 가지고 그 불가사리처럼 지금 퍼져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약간 그물처럼 연결이 조금 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연결이 가장 많이 되는 키워드가 꽤 중요한 키워드가 될 텐데 지금은 이 비디오 오버 IP 영상 시스템 설계 말고는 꽤 중요한 키워드가 없어 보이지 않나요? NDI가 조금 있긴 하다. 그쵸? 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넓게 찾으면 이렇게 갔다가 이 파란색으로 갔다가 보라색으로 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쁘게 만들고 하나를 완전히 센터에 집중하셔가지고 만든 티가 나요. 요거에 굉장히 집중하신 거예요. 비디오 오브 IP 영상 시스템 설계를 조금 뻗어가도 다시 이거, 조금 뻗어가도 다시 이것만 생각을 하신 거죠. 네, 네. 이제 그래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은 뭐 주제를 정하셨으면 할 수 없지만 주제를 정하는 길에 있어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이렇게 휘청휘청 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 상상이 동원될 수도 있고 기본 지식이 동원될 수도 있고 검색이 동원될 수도 있는데 키워드를 확장하려면 약간 움직해야 이제 키워드가 커진다는 거지. 이거는 그냥 어떤 논문 하나를 보고 분석한 느낌이에요. 이 영상 시스템 설계 잘 정리된 논문에 이렇게 그냥 쭉 필기하듯이 1번 장점은 쭈루루루, 2번 단점은 쭈루루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어, 그냥 정리가 안 된 채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제가 지도 교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일단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문을 실제로 쓸 때 결국은 점점 좁혀서 이제 집중해서 쓰게 되는데 이 지금 단계에서는 약간 빠져 있을 때 조금 넓게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 어떤 경우에 제가 작년에도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작년에 누군가는 뭐 이렇게 내가 이미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뭘 이쪽을 하라고 그러고 저쪽을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잔소리를 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길을 정했는데 서울에서 지금 그냥 대전까지 그냥 경부 타고 갈 건데 왜 잔소리를 까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뭘 이렇게 쓰다 보면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길에 뭐 휴게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막 다른 것들이 약간 동원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 다른 거를 미리 옛날에 이렇게 생각해 놓은 게 있으면 그렇게도 정리가 된 그 레퍼런스 디렉토리 같은 것도 있고 그렇게 관심이 있어서 그냥 좀 넓게 봤던 머티리얼들이 존재를 해요. 그거가 되게 뒤쪽에 내가 완전히 초집중해서 사이즈가 좁게 보고 있는 순간에 꽤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갖고 와서 갖다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화로 말하면은 내가 헐크 영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마블과 뭐 무슨 히어로의 시네마의 뭐에 이렇게 되게 넓게 보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헐크를 만들면서 완전 진짜 그냥 헐크에 초집중해 버린단 말이죠. 헐크와 적, 뭐 아니면 헐크와 여자 막 거기밖에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잠깐만 이거 말고 돌파구가 있지 않나라고 했을 때 옛날에 모아둔 초기에 생각해놓은 아이디어들이 이 동원되는 수가 있다. 그게 신선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직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치기 전에 조금 넓게 보는 아이템을 자꾸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말이 좀 이상하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잘 본전으로 해보시면은 하여튼 조금 얻어가실 수가 있겠다. 뭐 이제 그렇게 저는 조언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주영 씨가 한번 해볼까요? 좀 브레인스토밍은 없지만 화면 공유 좀 해도 될까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나? 모든 참가자로 바꿀게요. 모든 참가자. 네, 공유가 됐나요? 네, 네. 일단 저는 회의실 최적화를
최적화라는 단어는 좀 제가 그냥 생각한 단어고, 일단 뭐 그러긴 하지만 이제 회의실 최적화라는 주제로 이제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요. 이제 키워드를 이제 음향, 영상, 통합 제어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이제 브레이밍, 스토밍을 진행을 했고, 일단 어떻게 음향 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회의실에서 이제 보통 어떻게 스피커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마이크는 뭐 바운더리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준액도 쓰고, 그 다음에 빔포밍 마이크도 쓰고, 이제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뭐 이런 거를 했고, 그 다음에 DSP도 어떤 브랜드들이 들어가는가, 이 브랜드마다 이제 무엇이 차이점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음향 같은 경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보통은 보통 그냥 회의실들이 거의 다 똑같아가지고, 천장 텍스에 뭐, 마감재, 카펫, 이런 게 다 똑같아가지고, 이거는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특정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가서, 이제 영상을 했을 때 LED 전광판, 프로젝터, 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전광판은 저 혼자 생각하기에는 한 곳이 많아가지고, 또 이게 테스트를 좀 해보거나 아니면 이런 비교구는 많은데, 마땅하게 참고할 만한 논문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번 보류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분배기, 영상 매트릭스나 LED 프로세서 등을 비교하는 거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했고,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추적 카메라나 화상회의 카메라, 그다음에 요즘 나오는 AI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논문을 써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제어로 갔을 때 이제 뭐 전문 통합 제어 장비는 AMX랑 이제 크레스트론이 있을 거고, DSP와 혼합된 통합 제어 방식이 또 있을 거고, 또 이제 통합 제어 방식을 어떻게 논문을 쓸까, 이 제품에 대한 비교군을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해본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할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화자 추적 방식에도 이제 음성 방식, 뭐 빔포밍 방식, 버튼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로 해서 최적화하는 방향을 좀 찾아볼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이제 발주 예정인 프로젝트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마땅히 이제 할 수 있는 곳들이 좀 한정적이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화상회의실 건으로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이제 통합 제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준액 마이크로 이제 뭐 음성 추적도 하고, 카메라 추적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한번 배선도나 이런 도면을 가지고 교수님과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향에서는 무엇을 쓸 수가 있을까? VLU 링크라는 이제 네트워크 오디오 기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에코 캔슬 기능도 들어가고, 이제 믹스 마이너스를 통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영상 같은 경우도 영상이랑 통합 제어는 뭐 별거 없긴 한데, 통합 제어에서도 RS23이나 릴레이 뭐 이더넷 다 쓰니까 이런 걸로 좀 하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이 논문의 결론을 지어봤는데, 이제 사실 회의실에서는 높은 음량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울링이 없는 게 제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여기가 이제 구준액 마이크로 설계되기도 했는데,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이게 사실 뭐 하울링이 제일 덜 났다라는 거를 좀 결론을 내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BSS도 이제
제가 지금 설계한 것 중에 101이 좀 다채널 AEC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게 개별 AEC 기능보다 좀 가격이 좀 낮아요. 그래서 좀 경제성도 확보했다라는 것도 좀 넣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크레스트론은 뭐 그 건물이 이제 크레스트론으로밖에 다 건물 전체가 좀 크레스트론으로 돼 있어서 크레스트론을 들어오는 거를 원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교수님과 이야기를 했고요. 그 교수님께서 일단 이 주제로 가는데 그냥 목차를 써봐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끝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제 그 보면은 세 개 그 덩어리를 센터에다가 놓고 이제 뻗어 나갔는데 네, 어차피 음향이나 영상이나 통합 제어나가 어떻게 뻗어 나가도 그 시공업체에서는 다 골고루 쓰이게 되잖아요. 네네. 거의 다 쓰게 되니까 이제 어딘가에선 다 이제 만나게 되고 이제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뭐 어디가 조금 더 강조되고 이제 그런 차이만 있을 뿐 사실은 키워드는 흐트러트려 놓으면은 다 지금 여기 포함이 되신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뭐 빔포밍 마이크가 있고 이쪽에는 뭐 또 뭐 스피커도 있고 스피커도 뭐 어레이를 하느냐 그냥을 하느냐 등등을 하면은 사실은 이것도 크게 보면 그냥 단순 시공을 떠나서 그 뭐 신호 처리가 조금 포함된 뭐 DSP를 우리가 뭐 신호 처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신호 처리가 포함된 뭐 설계다라고 하면은 약간 신호 처리가 방점이 되는 거고 똑같은 일인데 근데 시공을 되게 어려운데 시공을 해낸 거야. 왜냐? 이제 거기 시공 현장이 너무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다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현장이 이제 현장에 맞춤 뭔가 시공을 하는 아까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최적화라는 이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에 최적화를 하느냐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의실의 최적화? 그러니까 그 화상 이스라엘 회의실. 현장의 최적화 아니면 일반 회의실의 최적화, 신호 처리의 최적화, 뭐 최적화라는 이름은 사실 어디다 붙여도 말은 되지만 집요하게 물어보면 괴로운 단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써 있긴 하네. DSP와 마이크 종류에 따른 회의실 최적화 방안.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한정은 됐네요. 마이크를 바꾸면은 최적화 툴이 바뀌어야 되나요? 그것도 이제 뭐 근데 최적화라는 게 네. 일단 하울링이 없고 음, 좀 그 높은 음량을 추구하는 곳에서의 원하는 곳에서의 최적화거든요. 예. 음. 그러니까 이 회의실에서 많이 이제 설계를 해보셨으니까 회의실을 설계를 하고 현장에서 인스톨한 다음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뭐예요? 하울링이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하울링이 그 생각 없이 하면은 발생하고 그거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잡았더니 소비자가 만족했다라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울링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보통 잡으세요?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뭐 일단 뭐 믹스 마이너스 시스템을 조금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뭐 그거는 DSP에서 게이트를 한정적으로 열어가지고 뭐 오토 믹서를 한다든가 네.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하고 있는 편이죠. 음. 그러니까 이제 회의실 최적화 방안을 지금 여기 제목에 의하면 네. 본인이 얘기했지만 DSP 위주로 지금 잡으신 거예요. 네. DSP를 뭐 많이 설계를 하지 않았어도 그 기본 기능 중에 내가 잘 쓰는 기능 몇 개를 활용해서 잡았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를 보건대 회의실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거는 하울링이고 거의 하울링은 DSP를 이용해서 잡았다라고 하면 스토리는 하나가 지금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그 하울링을 잡고 나서는 보통 뭐가 문제죠? 이제 하울링을 잡으면 음량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바운더리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 사실 뭐
큰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음량을 더 높일 수 있겠지만 좀 작은 회의실에서는 음량을 높이면 바로 하울링이 나와버리니까 음량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작은 회의실은 구준액을 잘 안 쓰, 아니 그 바운더리를 잘 안 음, 쓰고 음, 구준액을 쓰는데 그것도 조금 잘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주영 씨 같은 일반인, 지금 사실 이게 일반인이라고 쳐봐. 일반인인데 이 논문을 읽고 해결이 났으면 좋겠는 사람 입장에서는 DSP와 마이크만 잘 바꾸면 회의실이 최적화된다는 논문에 끌릴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읽어봤더니 그냥 케이스 스터디네라고 하면 이제 화가 나는 거지. 꽝 덮는 거죠. 음, 근데 최적화란 이름 때문에 낚였더라도 꽤 이게 카테고리가 잘 정리돼가지고 맞아 요 순서대로 잡으면 거의 웬만하면 잡혔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잘 정리된 논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네, 사람은 완전 탑 최적화까지는 못 갔어도 최적화에 되게 노력했나라고 해서 이 어려운 제목에도 인정을 이제 해준단 말이지.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노하우가 나름 그 분류가 돼서 정리가 돼 있으면 예스라고 할 것 같아요. 뭐 회의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규모 회의실에서의 일단 프로세스나 뭐 중간 규모의 프로세스나 이렇게 회의실 규모로 빼든 바운더리 마이크, 구스넥 마이크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마이크의 패턴으로 빼든 DSP의 알고리즘적으로 해갖고 해석을 하든 모두 다 기술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한 라인을 이렇게 잘 그리면은 최적화 얘기를 되게 할 수 있는데 뭐냐? 그 이스라엘 화상회의실을 기점으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지. 다른 회의실도 꽤 잘 될 건데 그걸 기점으로 내 아이디어를 설명을 하는 거죠. 네, 네. 조금 더 정리가 됐나요? 네. 근데 이제 음, 목차를 좀 써야 되는데 네. 어떤 걸 넣고 어떤 거를 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네. 생각이 좀 잘 안 되긴 해. 음, 음, 음. 그러니까 다음 주가 이제 본격 목차 쓰는 시간이기는 한데 이번 주는 이제 제목을 정하는 날이거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목차를 쓰게 돼요. 왜냐하면 제목이 나와야 지금도 이게 어떤 제목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목차를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번 제목이 DSP에 의한 회의실 최적화인지 마이크 종류에 따른 회의실 최적화인지 이스라엘 화상회의실 음향장비 설치가 제목인지에 따라 목차는 바뀌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 뭐 내용은 알겠어요. 키워드는 지금 굉장히 많은 키워드가 있어요. 많은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많이 하신 게 있으니까 어, 오늘 제목을 정하면 아마 키워드가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많이 쓰는 키워드, 나중에 짱박을 키워드, 다시는 안 쓸 키워드로 조금 분류가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종윤 씨였나요? 아까 얘기할 땐 종윤 씨였어. 종윤 씨 해보시죠. 네, 저, 네, 브레인스토밍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는 네, 어차피 전관방송 설비에 대해서 그 대략적으로 써간 게 있어가지고, 네, 그걸 토대로 교수님과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그 서론 쪽이 좀 부족하다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론에 있는 내용 중에 키워드를 제가 좀 몇 개 뽑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는, 그 저희가 사용 연수, 어차피 저는 그 정관방송이 그 전에 있었던 걸 개보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 연수에 대한 거, 음, 그 다음에 정관방송 설비를 하다 보니까 소방법 관련된 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소방법에 정관방송 설비가 많이 묶여져 있는 편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서론을 계속 쓰다 보니까는,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아날로그 디지털 네트워크 정관방송의 그 변화에 대해서 좀 너무 많이 알아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지금 자료 조사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번 주에 그 봉원창 교수님 만나가지고 봉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좀 받았어요. 음, 근데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는 거의 그 국 외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관방 설비가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다음에 법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서론에 보면은 좀, 법 제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추가해가지고 서론을 좀 튼튼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뭐 저랑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네, 브레인스토밍 서론을 이제 제가 그때 지적을 했던 것도 이제 서론이 그 브레인스토밍이 좀 덜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좀 그 서론을 못 썼다는 게 아니고 빈약한 느낌이었잖아요. 우리가 예, 얘기했을 맞습니다. 네, 때. 예. 그거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가연 씨랑도 다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그 자기가 되게 분명하게 앞길로 가는 가연 씨도 좀 그런 스타일이긴 해. 이렇게 정면을 보고 가는 편이고 종윤 씨도 좀 정면을 보고 가는 편이다 보면 그냥 쭉 내 키워드들만 이렇게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질문에 취약해질 수가 있어요. 잠깐만, 그렇죠. 이거 안 했는데, 저거 안 했는데 하기에는 내가 너무 앞으로 똑바로 갔단 말이지.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다행히 이제 문건창 교수님이 좀 보완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자료가 좀 풍부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는 되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직 저랑 이번 주에 안 만났으니까 이번 주에 만나면서 또 얘기를 하면 뭐 좀 네, 지척이 될 것 같고 그때까지 브레인스토밍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 방대한 자료를 보면서 키워드를 그냥 뽑아보세요. 키워드를 이렇게 네, 쓰면 그게 브레인스토밍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고요. 네, 어, 네. 하여튼 가연 씨나 종윤 씨나 이렇게 그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진짜 추진체가 추진력이 붙어서 앞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다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석주 교수님이랑도 좀 비슷한 거예요. 너무 많이 갔을 때는 커멘트가 들어가질 않아요. 본인들이 약간 자기가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돌아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영 씨라든가 우리 건희 씨는 살피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키워드들은 지금 되게 많아요. 대신에 이제 오히려 그런 분들은 제가 첫 발을 내디디게 도와드려야 되는 좀 다른 상황이기는 한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조언이 좀 다른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건희 씨. 네, 저는 지금 해주시면 돼요. 우선은 네, 네. 그 건이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음, 우선은 이제 기존의 건을 확인하고 이제 올해 나올 건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우선은 계속 논문 서치를 하면서 그 이제 교수님께서 디렉토리화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원래 처음에는 이제 그냥 건 바이 건, 그러니까 회의실, 뭐 종교시설 이런 플랜 그 장소 위주로 이제 좀 디렉토리를 나누고 있었다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뭐 명료도나 어떤 시스템이나 이쪽으로 이제 논문을 찾아가지고 정리하는 스타일로 좀 바꿔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저도 이제 주제가 확정되진 않아가지고 이제 문 교수님도 만나가지고 이제 조언을 듣는 시간도 좀 있었고 그리고 계속 논문 서치하면서 이제 계속 그 주제거리를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특히 이제 건희 씨한테는 논문 서치를 조금 많이 하신 편이어서 논문을 잘 정리돼서 묶은 디렉토리 이름을 그냥 이렇게 디렉토리를 쫙 풀어도 그게 브레인스토밍이 된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쫙 필 수 있는 익스플로러는 좀 그게 좀 부실하지만 애플이다 그러면 그게 막 이렇게 열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냥 그 디렉토리만 이렇게 제목만 따가지고 브레인스토밍 하나를 빼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면 지금은 아직 아마 논문 검색 중이라 좀 덜 돼서 안 보내신 것 같은데 며칠 안에 해서 보내주시면 그게 이제 그걸 이렇게 방사형으로 그리면 그게 브레인스토밍이 되는 거죠. 톡으로 아주 조금 이게 제가 정리를 잘 아직 다 못 끝내가지고 네네. 간단하게만 조금 그냥 주제만 좀 나오게만 해서 아, 보내드렸거든요. 지금 제가 봤네요. 이제 봤네요. 음, 그래서 제가 쉐어를 한번 해드릴게요. 화면 공유.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네, 요거는 이제 기존에 그 브레인스토밍 했던 거에서 조금 살짝 붙였던 거고요. 이제 PDF 보시면 그 교수님께서 정리하라는 스타일대로 조금 논문 위주로 하려고 이제 요런 스타일에서 밑에 내려보시면 이렇게 이제 폴더들을 바꿔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그 이제 그 폴더별로 이제 어떤 그 논문들인지 이렇게 약간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명료도가 이제 여기서
브랜치가 또 벌려지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데모는 잘 해주셨고, 이제 요게 굉장히 지금 구체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요렇게 구체적으로까지 하면 손도 또 많이 가잖아. 그래서, 물론 이제 건희 씨가 꼼꼼해서 이렇게 했지만, 좀 손으로 깨작깨작 해도 상관없어요. 브레인스토밍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이제 그 다음 내년 후배가 볼 자료를 이제 내신다고 하니까 이제 공주 좀 드리시고, 이것도 필기 이런 것도 깔끔하게 이제 해주시고, 저번보다 이제 폰트가 훨씬 좋아졌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활용을 할 거고요. 김현우 씨는 이제 참석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네 했고, 자, 그러면 공유 중지를 하고요. 자, 이제 다 잘 하셨죠? 그치, 4명 했고, 현우 씨는 참여 못하고. 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길게 얘기한 이유는 이제 다른 거는 아니고요. 다른 거는 아니고 이제 브레인스토밍 얘기를 더 안 하려고 제가 좀 마무리를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의 이제 브레인스토밍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진도를 이제 나갈 때 끌었을 것이 많다. 약간 이제 식량을 좀 잘 준비한 사람 같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이제 요 3장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면 쉬는 시간을 갖고 본격적으로 3장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뭐 책을 옆에 가지고 계신 분은 뭐 따라오시면 되겠는데, 이 3장 부분은 사실은 논문 쓰기 연습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빈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사고서 이렇게 넘겨보면 빈칸이 많기 때문에 약간 화가 난다. 뭐 이렇게 빈칸 살려고 내가 이 책을 썼나라고 하지만, 제목은 워크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책에다가 그 글씨를 깨작깨작 써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물론 그냥 빈 종이에다가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차 수준에서 이제 보고 나면 이 강의가 끝나게 되는데, 3장 논문 쓰기 연습의 1장부터 12장까지의 제목만 보면 논문을 쓸 수 있는 이 흐름이 나와요. 1장 뭐 워밍업이야. 이제 우리가 워밍업은 심하게 했으니까 빼고, 2장부터 보면 제목을 찾는 과정, 그게 2장이고, 그 다음에 목차를 쓰기 연습, 요게 이제 3장이고, 4장이 서론 쓰기 연습.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목표예요. 여기까지 같이 이 워크숍을 해보는 거고, 그 이후는 이 책은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그 부분을 하시면 돼요. 5장은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쓰기. 당연히 지금 자료조사한 것들이 이제 여기 대거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자료조사 이만큼이나 했는데 이걸 여기다가 어떻게 쓰지라는 설명이 조금 돼 있는 거고요. 6장은 연구 방법 쓰기. 이제 이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 측정이나 뭐 현장의 인스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쓰게 되겠고, 7장은 연구 결과 쓰기. 실제 결과가 이제 나왔겠죠. 인스톨 했더니 너무 좋았다. 어떻게 좋았는지 물어보게 될 때 객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해야 되죠. 거기가 이제 7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8장 결론 쓰기, 9장 참고 문헌 쓰기, 10장 국문 초록, 11장 영문 초록, 12장 키워드 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키워드를 어느 정도 찾았기 때문에 12장 핵심 주제어 쓰기의 키워드는 쉬워 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왜 12장에 있냐면 실제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 나면 내가 이게 진짜 키워드라고 생각했던 게 생각보다 엷을 수가 있고, 쓰다가 보니까 내가 별로 키워드라고 생각도 안 했고 약간 그 변두리 쪽으로 표시해놨던 브레인스토밍의 뭐 가장자리쯤에 있는 어떤 그런 친구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때 키워드를 한번 정비를 해줘서 진짜 키워드만 남기고 나머지를 지운다든가 새로 등급된 키워드를 이제 이 자리에 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장까지 실제로 나갔다고 이 책을 싹 이제 띄고 나면은 두께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이 책의 두께로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 워크숍 부분입니다. 가운데 제가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의 3분의 1 이상의 두께가 이제 워크숍 요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3분의 1이 뭐야? 거의 절반 수준이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굉장히 얇다. 그래서 이제 워크숍에 빈칸이 많더라도 본인들이 좀 따라가면서 이제 읽으면서, 물론 지도 교수님이 중간에 뭐 연구 방법은 이렇게 쓰는 거야, 결론은 이렇게 쓰는 거야 해주시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는데, 혼자 그래도
초안은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초안을 들고 갈 때 요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요 중에서 있다가 이제 쉬고 나면은 제목 찾기 과정을 하게 됩니다. 제목 찾기 과정이 2장이라고 돼 있고요. 우리는 이제 키워드가 어느 정도 뽑혔다 또는 뭐 브레인스토밍이 어느 정도 됐다는 이제 설정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에 이제 보시면 핵심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핵심 단어가 있고 핵심 단어를 네이버 학술 정보나 구글 스칼라 등에 검색을 해가지고 자료를 모은 다음에 그 자료에서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아티클을 뽑아가지고 그 핵심 아티클을 꾸준히 천천히 읽다 보면은 거기에 제목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목도 이제 약간 두루뭉술한 이름으로 나오겠지만 함축적이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담아야 된다라고 이제 써 있고, 물론 이 제목은 맨 마지막까지 쓴 다음에 다시 바꿀 수가 있어요. 영화 찍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가제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끝까지 쓰고 나면 이 다 써 있는 그 구다리를 보고 우리가 그러죠. 아, 이 제목보다는 요게 더 힙하다라든지 네 키워드가 살짝 중간에 바뀐 것 같으니까 그 키워드를 뭐 전면에 넣자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뀔 제목입니다. 바뀔 제목이지만 지금은 나의 등대예요. 나의 이 제목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를 보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브레인스토밍과 키워드와 그 찾은 논문들을 이용해서 두 번째 시간에 요거를 우리가 같이 제목 쓰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쉬시고 지금 7시 22분이니까 32분에 돌아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드렸던 저거 그 브레인스토밍하고 뭐 요 책도 있으면 좋고 아니면은 아까처럼 PPT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같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분 쉬겠습니다.
한번 슬슬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뭐 이제 그 화면을 안 켜셔도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쓴 거는 그 우리 책에 있는 제목 찾기 과정을 7단계로 써 있는 거를 이제 정리해서 3단계로 이제 줄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책 거를 이제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제목 찾기 과정 중에 뭐 이런 걸 해보자, 저런 걸 해보자가 7가지가 정도 써 있어요. 첫 번째는 머릿속에 관심 가진 단어를 써보자. 이게 이제 브레인스토밍 때 키워드를 이렇게 추출한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요 관심 단어로 등장하는 겁니다. 관심 있는 단어들이 그 안에 그냥 나열이 돼 있었는데 연결이 좀 많거나 한 단어들이 조금 이렇게 눈에 부각이 되겠지. 그럼 좀 색깔 표시를 하거나 누가 봐도 방사형으로 너무 그 단어에서 많은 게 나오면은 진짜 내가 관심이 많이 가는 단어겠죠. 그게 이제 관심 단어가 되는데 관심 단어들이 이제 많을 겁니다. 그런 관심 단어를 쭉 써보세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쭉 이미 브레인스토밍 칸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해결이 됐어요. 물론 이제 요거를 우리가 뒤로 가다가 다시 관심 단어가 생겨서 또 추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꾸로 돌아갈 수는 있겠다. 두 번째는 두 단어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연결해보자. 여기에 얘는 이런 게 있어요. 이를테면 이건 이제 약간 문과적인 거기는 한데, 업무 지식, 그다음에 업무 숙련, 이거 두 개가 같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 지식은 업무 숙련에 무슨 영향이 있는가,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가로 여기다가 이제 썼다는 거예요. 이 뒤에 연습에서는 보면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는 단어 두 개를 그냥 나열을 한 다음에 그 두 단어를 어떻게든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연습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이제 우리도 두 단어를 이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연결을 최대한 이제 해보려고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 브레인스토밍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건희 씨 걸로 해봅시다. 건희 씨 걸로 하면은 실제로 연결이 돼 있으면 쉽겠죠. 전관 방송의 시뮬레이션, 그렇죠? 전관 방송 시뮬레이션이 전관 방송에 미치는 인과관계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책에 방금 예를 한 것처럼.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냥 논문 쓰는 사람보다 훨씬 제약이 많은 게 내가 지금 돌리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해야 되는 제약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런 워크샵 페이퍼로 정해도 실제로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라고 하면 이제 이 과정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좀 마법은 있지만 어쨌든 제목 찾는 방법은 그렇다는 거죠.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여기를 해볼까? 뭐 고장률과 또 뭘 해볼까? 그냥 뭐 회의용 장비의 이점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회의용 장비의 고장률에 관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인스톨한 회의용 장비가 고장률이 좀 안 난다는 식으로 이제 뭔가 방향을 한다면 그렇죠? 그, 그 두 개 단어는 그렇게 되겠지. 고장률을 극복한 우리 회사의 회의용 장비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럼 그런 말을 되게 예쁘게 이제 만들거나 더 말이 되게 조절하면 된다는 얘기죠. 두 단어 연결을 해야 된다. 가연 씨도 아까 이제 이렇게 낱장으로 돼 있었긴 했지만 연결을 못할 거는 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뭘 빼볼까? 저렴한 구축 비용하고 방송국을 묶었다 그러면 이제 저렴한 구축 비용으로 방송국에 인스톨을 할 수 있는 뭐 비디오 오버 IP 영상 시스템을 뭐 중점으로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아까 4K가 좀 잘 안 된다 했으니까 UHD만 돼도 이제 뭐 FHD보다 올라가니까 뭐 UHD 그다음에 뭐 이쪽에는 뭐 연수원 그다음에 뭐 요 주제 이렇게만 붙여도 그러면은 UHD의 비디오 오버 IP 영상 시스템 설계를 중점으로 하는 연수원 설계를 뭐 했다든지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면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많으면 조금 그 연결이 이제 재밌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키워드가 이제 그냥 내 프로젝트의 영역을 조금 벗어난 키워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제목을 뽑는 연습을 좀 하다 보면은 실제로 내가 요건 안 했는데
만약에 요것만 여기다가 내 원래 일에다가 첨가하면 뭐가 좀 될 것 같다. 이런 비전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방식들이 도움이 된다. 두 단어 연결.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이제 요 검색 이야기예요. 이렇게 연결된 단어가 검색이 돼가지고 논문 검색이나 실제로 문장과 단어를 구조를 변경해가지고 검색 엔진의 그 한계를 좀 뚫어보는 그런 얘기가 3번하고 4번에 써 있어요. 선택한 단어를 가지고 관련 논문을 찾아보자. 우리는 요거는 이미 논문 검색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논문 검색을 했고, 또 내 레퍼런스를 모으는 논문 검색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 논문이 검색된 채로 그대로 있으면 이제 쉽죠. 인터넷 검색을 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 카테고리 정리된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들을 묶어가지고 제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검색을 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쳐가지고 구글, 스칼라, 네이버 학술 정보에 검색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다 했던 거예요. 요거는 이제 건희 씨는 저랑 조금 이제 하긴 했는데 단어나 문장을 그 논문 안에 있는 키워드를 위주로 바꿔가지고 검색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본 거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나왔냐면 논문다운 단어와 논문다운 문장으로 바꿔가지고 검색을 하자. 예를 들어서 이 책의 그 글에는 업무 지식이라는 말을 치면 논문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무 지식이라고 쳤더니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업무 지식이나 직무 지식이나 같지만 학계에서 쓰는 용어로 했더니 자료가 나오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무 지식이 업무 지식 대신 직무 지식으로 전부 바꿔서 검색을 하였다. 단어를 바꾼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뭐 바꾼 케이스,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직무지식이 어떤 경우, 직무지식이 어떤 영향, 뭐 이런 식으로 길게 이제 치다 보면 네이버나 구글 스칼라나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키워드를 뽑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친 문장의 형태가 조금만 달라도 나름 되게 다른 키워드로 이제 제시를 해주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백날 CCTV 쳐도 나오는 게 똑같아 씨, 뭐 이렇게 하더라도 보고 이름을 조금씩 바꾸면 생각보다 다양한 검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내 분야는 진짜 검색이 안 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키워드를 몇 개를 다양하게 넣어봤는지를 조금 반출을 해보시면 그냥 굉장히 뻔한 멘트를 쳐가지고 그중에 늘 나오는 그런 키워드만 받았을 수가 있어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갑자기 논문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대학 학보사가 있었는데 대학 학보사에서 갑자기 시멘틱 히어링이라고 하는 거를 알고 싶대요. 그래서 저보고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다짜고짜. 그것도 어제 얘기하고 오늘까지. 그래서 내가 그냥 안 한다면은 그만이지만은 그 뭐 그냥 내가 하지 뭐. 그 니네 대학 그 교수님들은 왜 이런 거 설명 안 하니 그랬더니 또 없대요. 자기네들 교수님들은 또 뭐 좀 뭐랄까 명수가 적은가 보지.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뭐 내가 하겠다라고 하고 그때부터 시멘틱 히어링이라는 거를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시멘틱 히어링을 하나를 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아까 요 친구 누구지? 내가 아까 띄운 게 요거였나요? 요게 나와. 시멘틱 히어링이라는 논문이 그냥 꼴랑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계속 치면 시멘틱 히어링밖에 안 나오는 거지. 시멘틱 히어링으로 검색을 해가지고는 재미를 못 본다. 예를 들면 이걸로 시멘틱, 시멘틱이라고 치면은 히어링 이렇게 에코 캔슬 이건 내가 쳐서 나온 거고 이렇게 시멘틱 히어링이라고 치면은 나오는 게 자체 거 논문 하나, 라이브러리 하나, 뭐 이것도 걔네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신문사에서 저한테 물어보긴 했지만 다 하나의 논문만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 논문에 있는 그림이고요. 이것도 논문에 나온 비디오고요. 그냥 다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 있는 그 논문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시멘틱 히어링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구나. 또는 시멘틱 히어링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얘네가 만든 신조어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럼 시멘틱이 뭔지를 또 찾아봐야지. 시멘틱의 뜻은 뭘까요?
이렇게 뜻을 했더니 의미론적 히어링 이런 이름들은 좀 없잖아요. 컴퓨터 쪽에서 시멘틱을 뒤져보면은 다 의미적인 태그, 의미가 되게 많아요. 의미가. 그렇죠? 이런 이름으로는 의미나 중요성과 관련된 히어링, 이런 이름은 이제 그냥 누가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로 만든 학술 용어일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나는 딱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시멘틱 히어링의 논문을 일단 읽었어요. 읽었더니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 논문이 나오는데 아까 봤던 그 논문이에요. 똑같은 논문이고 이거를 다운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이게 지금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운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받으면 아까 봤던 좀 느리긴 하지만 왜 이렇게 15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못 찍어? 아이고 답답해. 하여튼 뭐 되고 있으니까 뭐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나왔는데 그게 얘라는 거지. 얘가 나왔고 요렇게 생겼으나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논문 사이트에 걸려진 요 페이퍼인데 요 링크로 가면 요게 나오고요. 지네가 이제 아까 나왔던 그 비디오랑 그 사파가 조금 동영상 같이 이제 나오게 되는 자기네 자체 사이트고 요게 이제 실제 논문입니다. 아까 다 봤던 그 그림이에요. 여기에 키워드를 찾아야겠어. 왜냐면 시멘틱 히어링 가지고는 내가 만족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컨셉이 뭐냐면은 컴퓨팅 메소돌로지, 머신러닝. 아, 머신러닝 했구나.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운드 베이스드 인풋 아웃풋 이런 건 필요 없고 하드와이어, 이머징 인터페이스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봅니다. 잘 모르겠으면 레퍼런스로 가서 보는데 레퍼런스가 엄청 많아요. 1번부터 71번까지 있어서 쉽지 않아요. 일단 맨 앞에는 애플 뭐 이런 아주 뻔한 그 기본 정의를 내린 친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쓸 따리는 없고요. 그 다음에 처음 나온 친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친구가 될 텐데 HRTF가 나오죠. 아하, HRTF. 요거는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HRTF. 일단 요거 키워드 됐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뉴럴 네트워크 나왔죠. 아, 뉴럴 네트워크 했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바이너럴 히어링. 어때요? 우리 아는 거죠? 아, 이거 별게 아닌데? 라고 이제 점점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면은 또 뭐가 나요? 이어 귀에 낀 디바이스. 헤드폰이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히어링 스크리닝. 스마트폰에서 듣는 스크리닝. 듣는 거를 골라 듣겠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나 그 ANC 아닐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다가 보면 본문이 잘 읽힌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본문을 읽으러 쫙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인트로에 뭘 했냐면 이거 또 그림 보니까 그쵸? 이거 누가 봐도 그 이 노이즈 들어오면은 차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폰을 무슨 짓을 하냐면은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이 소리 중에 선별적으로만 듣겠다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듣고 요거는 싫다는 거예요. 색깔을 보면 알잖아. 요거는 좋아. 요거는 싫어. 그림을 보니까 왼쪽 귀 오른쪽 귀에 이런 신호가 들어왔는데 걸렀다. 사이렌을 추출했다. 스트릿 노이즈나 뭐 새가 우는 거 요런 소리인데 새가 우는 소리만 추출했다. 아, 소리를 선별적으로 추출하고 싶은 거구나. 누가 선별을 해? 네트워크. 즉 그 빅데이터 같은 걸로 하거나 뭐 어떤 경우에는 AI가 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AI가 나오는지를 볼 수도 있죠. 귀찮으면 검색 엔진 컨트롤 F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어 빅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빅데이터 안 나오네. 빅은 있어? 빅은 있네. 저 사람 이름이네요. AI는 있는지 봅시다. AI. AI도 사람 이름밖에 없네. 그렇죠? HRTF 아까 있었죠? HRTF는 뭐 많지.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을 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키워드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시멘틱 히어링 가지고는 이제 택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옛날에 연구를 했던 게 에코 캔슬레이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말한 게 이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 에코를 캔슬을 안 하면 제가 말한 게 하울링이랑 사실 원리는 같잖아. 내가 결국 내뱉은 소리가 덜 없어지고 공간에서 돌고 있는데
다음 소리를 방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울링하고 사실 원리는 기본적으로는 같은데 그 내가 말한 성분을 세이브를 했다가 이 공기 중에 돌아오는 소리 중에 이거랑 되게 비슷한 친구가 오면 걔를 마이너스 웨이브로 지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랑도 비슷하고 에코 캔슬레이션이랑도 비슷한데 얘네도 어쨌든 베이큐하고 트래픽은 기억했다가 지우겠다는 거고 사이렌하고 고양이 소리는 기억했다가 걔네만 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개의 상반된 일을 동시에 처리하겠다라는 거밖에는 차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이제 뭘 하냐면 다시 창을 열어가지고 시멘틱 히어링하고 내가 옛날에 했던 에코 캔슬레이션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검색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AI 노이즈 캔슬레이션과 그냥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구별도 뭐 써 있네요. 그러니까 AI 노이즈 캔슬레이션도 궁금해서 키워드에 넣어봤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하다 보면 결국 시멘팅 히어링이 문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AI 노이즈 캔슬레이션 얘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어쨌든 간에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검색을 통하고 몇 개의 논문을 읽은 다음에 그 이제 우리 작가한테 저기 뭐 신문 기자죠? 뭐 대학생이긴 하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에코 캔슬레이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일단 에코 캔슬레이션부터 시작한 그 신호 처리 기반 DSP지 사실 그 DSP 기반이 어디로 흘러갔고 그래서 결국 최근에 2023년에 시멘틱 히어링이라는 이름만 그런 거지 기본적으로는 에코 캔슬레이션인데 선별적인 사운드 캔슬레이션을 하고 싶은 것이다. 이걸 하려면 AI가 필요한지 뉴럴 네트워크가 필요한지 그냥 단순한 DSP 칩에 일반 신호 처리가 필요한지에 따라 접근법은 다를 뿐 목표는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했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어쨌든 제가 논문 검색을 한 이유는 키워드가 꼴랑 하나밖에 없었고 시간도 얼마 없었는데 이제 그걸 이용해서 단어와 문장을 에코 캔슬레이션 같은 것도 막 붙여서 조합하고 변경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오늘 얘기를 어쨌든 그 인터뷰 한 45분 할 거를 건덕지를 만들었단 말이지. 게다가 틀리면 안 되잖아. 그냥 구라쳐서 보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전체 히스토리를 과거의 연구,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연구, 또 질문도 그거예요. 미래에는 이 기술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질문이 그러니까 퓨처 워크. 어때요? 논문에 있는 그 구성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옛날엔 이랬고, 지금 이 기술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설명해 달라는 거고, 이 기술이 미래에 발전할 것 같냐고 얘기를 하고, 비교를 또 합니다. 인간은 비교를 해요. 그래서 뭘 비교하겠어요? 기존에 있는 그 노이즈 캔슬레이션 헤드폰하고 이 기술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질문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같은 이제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기자한테 받은 이메일을 보면 질문지가 있는데 제가 그 질문지를 도무지 소화할 시간 없어가지고 이제 기자가 쓴 거는 이런 겁니다. 뭐 전화해 주세요. 제발 부탁 못 드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식이에요. 그냥 갑자기 시멘틱 히어링에 관한 논문을 갑자기 물어보는 거죠. 그러고 질문은 이만큼이나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벌써 이미 다른 걸 물어봤어요.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 질문도 이렇게 맞는 거죠. 이건 내가 안 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또 다른 걸 물어보는 거죠. 이거를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반 그 기자들도 하여튼 공돌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뽑아내는데 우리가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하거나 하는 데서 뽑아내는 질문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다 이제 하면서 되게 떠오른단 말이야. 아, 이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런 것들을 물어보게 된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규모가 약간 확장돼서 옆에서 약간 삐짓고 들어오는 것들도 이렇게 툭 그쪽까지 가서 카바치고 이쪽도 가서 카바치고 약간 이런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요 3번, 4번 논문답게 단어와 문장을 바꿔보자. 논문 검색을 해보자. 요쪽에 이제 해당하는 오늘의 예를 이제 드렸고요. 5번, 6번, 7번으로 써 있는 거는 인과관계를 바꿔보자. 매개 효과, 조절 효과에 대해서 넣어보자. 사례 연구인 경우에는 기존 논문의 모델링을 또는 모델을 참고해보자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우리 과 스타일에 딱 맞는 거는 아닌데
인과관계 변경은 뭐 새로운 시도를 해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5번의 예는 뭐냐면, 직무 지식이 직무 숙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검색을 했다가 반대로 해보는 거지. 직무 숙련이 직무 지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렇게 앞뒤를 바꿔보면 새롭게 이제 느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역이 성립하는지를 궁금해한단 말이죠. 근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도 아까 건희 씨 걸로 봅시다. 건희 씨 걸로 보면은 아까처럼 이제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정관 방송이 잘 되냐 이렇게 방향을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정관 방송이 인스톨 됐는데 그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게 이거대로 될까? 라고 물어보면 신선한데 이렇게 되지. 이러면 이제 목표는 이 시뮬레이션 툴이 하자가 있는지 이런 걸 들여다보는 거죠. 요건 이제 유 교수님이 작년에 음향학회 가서 이제 발표한 건데 시뮬레이션 툴의 그 디퓨전 그렇죠. 이제 그 사운드 자체가 약간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친구를 만나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만나면 이 모양이 다 이렇게 균일하지가 않으니까 난반사 같은 걸 하겠죠. 그럼 난반사가 되는 것들을 이제 디퓨지비티라고 해가지고 뭐 0에서 1까지 어떤 값을 주는데 늘 0.2를 그냥 썼단 말이야. 버릇처럼. 그게 이제 결과도 잘 나오고.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면 실제 공간이 이래가지고 이번에 그거를 이쪽으로 이식하면 이게 0.2가 항상 맞아? 라는 질문을 하게 되니까 0.2가 아니면 그러니까 0.2, 0.1, 0.3 등등으로 다양한 패턴으로 한번 돌려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뭐 유의미하게 이게 바뀌면 크게 변하진 않더라도 영향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0.2만 고수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방향만 바뀌어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바꿔놓으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사항이 들여다보게 될 수가 있다. 6번은 뭐 이제 비슷한 얘기니까 생략을 하고 7번이 되면 무엇이냐? 사례의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어떤 시공 현장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기존 논문의 모델형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틀에 맞춰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사례가 이미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전통 문화마을의 플랫폼 전략 사례 연구. 근데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겟이 그냥 전통 문화마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내가 설명을 해나가겠다. 근데 그게 사실 잘 읽어보면 확장판으로 전통 문화마을 이야기도 꽤나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 네가 진짜 이 전통 문화마을을 대표하는 게 전주 한옥마을이냐라고 질문하면 조금 애매할 수는 있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라는 제목이 되는 거죠. 사례 연구기 때문에 사례에 집중하세요라는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례가 여러 개가 모이면 아까 우리 최적화 이야기했지만 최적화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최적화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를 다 잘 만들었다면 이 정도면은 요런 사이즈에서는 최적화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되면은 제목들이 최적화가 나오는 거고 그런 최적화들이 여러 케이스들이 모이면 이거를 다 묶어가지고 표준화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표준을 세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준화, 그다음에 여기 최적화 그 밑에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일개 사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례 연구만 해서 논문을 쓰지만 야 이게 내가 이제 사례 연구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쓰지만 사실 이 정도는 내 인생 경험으로 있어서는 최적화랑 다를 바 없어라고 쓸 때는 약간 요런 모델을 쓴다는 거죠. 요 얘기를 설명하고 있지만은 거의 이 정도까지 가기 직전이야 라는 식의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례 모델 고려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 쉽게 논문 쓰기 워크북 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지금 한 7시 55분부터
한 10분 정도를 제가 드릴 테니까 방금 이제 보여주신 그 브레인스토밍 또는 뭐 이야기했던 브레인스토밍이나 주제 또는 제목에 가까운 어떤 것들 또는 약간의 서론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졌을 텐데 그거를 뭉뚱그려 가지고 어떤 제목이 나올 건지 제목을 하나를 뽑아보세요. 하나 이상 뽑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건 이 제목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했던 프로젝트랑은 조금 이제 달라졌네. 뽑다 보니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일단 이건 제목 뽑는 연습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제가 들고 교수님들한테 야, 얘 이 제목 뽑았어요.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내가 지금 가진 브레인스토밍 수준에서는 제목이 요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요렇게 일단 한번 먼저 뽑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 끝나고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진짜로 제목들을 이제 뽑으셔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목차를 할 때는 메뉴에 그 제목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10분 안에 하는 제목은, 다음 주에 그대로 내셔도 상관은 없지만, 10분 정도 투자한 정도의 제목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7시 57분이니까 8시 7분에 제가 제목을 한번 물어볼게요.
한 9분 정도 지났는데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 지금 이제 그 외근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외근을 하셨다 그러면 오늘 중에 이제 그 카톡을 좀 보내주시고요. 외근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하여튼 만든 만큼만 이제 조금 보여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잘 만들었네 못 만들었네 어떤 글솜씨를 보는 건 아니고 워크숍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요렇게 조합을 하면 요럴까요? 그럼 그거보단 뭐 요런 것도 좀 재밌고 뭐 요렇게 그냥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랄게요. 일단은 아까 역순으로 하면 이제 근데 그 건희 씨는 지금 어디 또 가셨기 때문에 종윤 씨, 주연 씨, 가연 씨 이 순서로 해보겠습니다. 종윤 씨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무슨 제목이 나왔나요? 네, 저 제목 좀 몇 가지 뽑아왔는데요. 네네. 저는 브레인스토밍 한 걸 지금 보내드릴 거긴 한데, 제가 처음에 뽑았던 거는 아날로그 전관방송 시스템 교체로 알아보는 공간에 최적화된 시스템 구성이라는 네. 제목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 전력 최소화를 위한 전관방송 시스템 구축. 음, 그렇게 두 개 지금 고민해 봤어요. 네. 일단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아날로그 쪽 이제 방점이 있는 거랑 전력 부분에서 제 방점이 있는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조금 더 부각된 키워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통된 키워드는 결국은 전관 방송에 이제 타겟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네, 어떠한 전관 방송이냐라고 했을 때 둘 중에 약간 방향은 다르긴 한데 사실은 뭐 저전력 그러면 이제 디지털이 저전력화처럼 이제 표시가 된 걸로 예측이 되는데 뭐 맞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쓰는 과정에서 제목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고 아마 그 특히 문건창 교수님 같은 그 좀 그 해외 자료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키워드가 풍부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네, 아직 그쪽까지 안 가서 키워드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음, 네, 잘 하셨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윤 씨는 네, 일단 잘 하셨고, 그 다음이 누구였지? 주영 씨죠? 예, 주영 씨, 주영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으니까 가연 씨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랑 비슷한 제목인데요. 비디오 오버 IP를 활용한 다양한 영상 스튜디오 시스템 구축. 아니면은, 비디오 IP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시간 영상 스튜디오 시스템 구축. 음, 아니면 SRT 프로토콜을 사용한 실시간 장거리 영상 전송 시스템 구축. 이런, 음. 이런 식으로밖에 아직 생각이 안 나요. 네네네. 잘 하셨고요. 아까 우리가 이제 봤던 키워드 중에 지금 그 맨 처음에 나온 좀 우리가 강조되는 키워드들 중에 이제 그 AV over IP가 앞에 있는 게 두 개고 그다음에 SRT 나왔으니까 이제 다 거기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다 맨 앞부분을 장식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약간 일반론이나 데피니션 쪽으로 돼 있던 친구들이 지금 그 뒤에를 장식을 했죠. 뭐 장거리라든가 뭐 등등 해서 그,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구체화된 키워드가 조금 더 몇 개가 더 있었으면 아마 요걸 만들 때, 그래, 재료가 좀 많으니까 이 중에 뭐랄까,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쥐어 짜진 느낌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그러니까,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다 맞는데, 이제 그 제목을 만들 때 단어가 좀 풍부했으면이라고 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금 제 주제 의식이나 이쪽이 뭐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요. 결코. 단어를 다양하게 쓰려고 할 때, 여기 단어가 다양하게 깔려 있는 반찬이 있어야 조금 편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연 씨도 잘 예쁘게 이제 만드셨고요. 마지막으로 주영 씨 나가셨나 보다. 어떻게? 켜놓고 잠깐 어디 가신 거나 전화를 받거나 뭐 등등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잘 알겠고요. 어, 본인들이 이제 했던 일도 있고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했던 프로젝트들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했던 일에다가 지금 키워드 하나 정도 붙이는 것들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결국 핵심 키워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보충이 되면은 조금 더 풍부한 제목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하셨고, 하여튼 오늘 안에 이제 카톡에다가 그 브레인스토밍 조금 덜 보내신 분들은 하나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제목은 지금 이제 오늘까지 이제 숙제는 아닌데, 다음 주에 그 여러분이 고민한 제목을 시작으로 해서 그 밑에 이제 목차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 갔어? 아까. 네, 목차 쓰기 연습이라고 하는 3장 84페이지를 조금 읽어보시고, 사실은 그 목차대로 할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굉장히 다양한 목차의 목록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목차 그 플랫폼이랑 이거랑 비교해 보면서 내가 조금 목차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목차가 항상 고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의 목차,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목차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내가 이런 제목으로 이런 서술을 할 때, 야, 이런 서술을 할 때 이 목차 중에 네 번째 거는 굳이 필요하지 않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찝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생각을 해오시는 게 필요해요. 특히 목차를 이렇게 정할 때 시간이, 왜냐면 내 머릿속에 그 전체 시나리오가 확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약간 시간 낭비가 될 좀 확률이 있다. 그래도 이제 요거를 6주차에 마무리를 져야 우리가 7주차에 서론 쓰기 시작하는 연습을 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요때 맞춰야 됩니다. 다음 주에 맞춰야 되니까 요거는 조금 예습, 뭐 예습이라기보다 하여튼 조금 미리 목차 쓰는 연습이나 키워드들을 나열을 이렇게 위아래로 쭉 해가지고 요게 목차에 어디 이 키워드가 들어갈지를 조금 해보시는 거를 하고 오시기를 바래요. 그냥 했다가는 조금 목차를 이렇게 펴놓고 아무것도 못하거나 그냥 여기 써 있는 기본 목차 제목대로 내고 이제 끝날 확률도 있겠다. 그러면 좀 너무 손해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일단 요게 다고요. 뭐 짜투리가 좀 원래 좀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뭐 제 그 신호처리 논문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를 할까 했는데 막상 그렇게까지 또 시간은 나지는 않고 그래서 중간에 제가 뭐 갑자기 찾게 된 신호처리 논문을 이제 바탕으로 키워드 어떻게 검색하는지 예를 통해서 조금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말로 그냥 거기를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은 그 에코 캔슬레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소리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딱 죽이고 다른 소리만 나가게 하려면 얘를 아날로그로 키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날로그로 키를 하면은 부정확하기도 하고 이제 속도가 좀 안 나기도 하니까 이거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가지고 우리 수업 시간처럼 아날로그 있는 거를 디지털로 전부 바꾼 다음에 디지털 상에서 캔슬을 하면 좀 쉽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상에서 캔슬을 한 다음에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가지고 반대팔을 뭐 쏜다든가 아니면 아예 원천적으로 디지털 상에서 캔슬을 한다든가 등등의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DSP 수업 시간에 조금 나왔던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그 논문에도 사실은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게 잠깐 나왔었는데 어, 어디 있었더라? 그 화면만 조금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화면 공유 한 1, 2분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까 그 논문이에요. 똑같은 그 시멘틱 히어링이고 시멘틱 히어링 논문에 우리가 앞에 부분 여기까지 이제 멈췄죠. 여기까지 해서 멈췄는데 도대체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게 돌아가는지 요거 가지고는 이제 알고리즘을 알 수는 없잖아요. 개괄적인 그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고 요거는 일종의 예죠. 이렇게 예까지는 되는데 여기에는 알고리즘이라든가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은 설명이 좀 부실하죠. 그래서 조금 내려가 보면은 뭐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같은 얘기들이 이제 좀 등장하고 기존의 연구 백그라운드가 나옵니다. 여기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같이 우리가 잘 아는 ANC들도 등장을 하고요. 인간의 말, 스피치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도 조금 나오고요. 이런 말을 프로세싱 할 때 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프로세싱 하는 타이밍이 여기 요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요런 비슷한 구절이 나왔을 때 키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내용들이 나왔고 뉴럴 네트워크 이야기가 좀 나왔고 빅데이터 같은 거죠. 그다음에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조금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시스템을 이 시멘틱 히어링이라고 자기네들이 강하게 얘기하는 시스템을 꾸리는 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장점이 디지털임에도 불구하고 레이턴시가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DSP에서 조금 나왔지만 퓨리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뭔가 바꾸면 퓨리 트랜스폼으로 바꾸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확보를 해가지고 계속 데이터가 모을 때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물 바켓스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모이면 여기서부터 프로세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딜레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생각하기에 그 딜레이는 로우 레이턴시 굉장히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작은데라고 나는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갖 초들이 나오는데 뭐 20ml에서 50ms가 일반적으로 되게 늦은 레이턴시다. 스몰 버퍼, 작은 버퍼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10ms면은 버퍼가 좀 작은 편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얘네는 이제 그거보다도 더 도전적으로 좀 줄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썼어요. 그래서 뭐 4ms 뭐 이런 얘기도 하네요. 이거는 iOS에서 사용을 했을 때 거기 버퍼 사이즈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버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버퍼지. 아이폰을 쓰면 그냥 4mm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10mm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6mm로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여러분이 잘 보기 힘든 그런 공식들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맨 마지막 페이지, 그 맨 마지막은 아니고 중간 페이지 중에 여기 콘볼루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죠. 콘볼루션, 트랜스포즈드 콘볼루션 이런 글자가 이제 들어간다. 결국 어떤 웨이브가 있는데 콘볼루션을 우리가 뭘로 배웠어요? 임펄스 리스폰스 이런 걸로 배웠잖아. 어떤 신호가 들어오는 그 응답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응답을 리스폰스를 받아가지고 걔를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무슨 네트워크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처리를 하고 나서 다시 돌려놓으면 원래 소리가 뭐 들어간다.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뭐 코딩, 디코딩 같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영역을 좀 벗어나기는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들의 자연 소리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했더니 여기에 캣 어쿠스틱스도 나오죠? 캣 어쿠스틱스 결과, HRTF 등등 우리 음향 쪽에서 이제 많이 쓰는 툴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또 훈련을 시켰나 봐요. 그래서 훈련을 한 다음에 트레이닝된 결과 리절트는 이렇다. 그래서 결과가 뭐 도표로 이렇다. 여러분도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 뭐 이런 도표를 나타내겠죠. 이 안에서 이런 뾰족이를 찾았다. 이 안에서도 이렇게 긴 뾰족이를 잘 찾았다. 뭐 이렇게 얘들이 등장하게 되고 에러, 각도에 따라서 또 에러가 좀 다르다. 이런 것도 테스트를 해봤고요. 스펙트로그램 같은 것도 그림을 그리고 벤치마킹도 하고 등등등 해서 하여튼 굉장히 길지만 결론을 냈다. 게다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골라서 지금 알람 클럭은 켜고 새소리는 끄고 등등의 옵션을 할 수 있다. 선별적으로 소리를 지우거나 합칠 수 있다. 한계도 있겠죠. 한계도 있고 디스커션, 고찰도 했죠.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 지난번 이석주 교수님 논문처럼 고찰하고 그쵸? 고찰하고 결론이 한 군데 써 있는데 조금 부실하게 써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분리가 잘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제가 이제 신호 처리 부분에 약간 개략적인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신호 처리 부분은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때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뭐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다음 주에 목차 준비 때문에 조금 숙제 아닌 숙제를 제가 드렸으니까 시간을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고 어차피 토요일 날 뵙는 분들은 또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